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에 적용될 그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양가 없는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절세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는요, 양도소득세 보유기간별 중과율을 경감한다든가 아니면 주택이 많은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등 이러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정말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문만무성하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2024년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승계를 위해서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특례 한도가 업력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그 다음에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 주식을 증여할 수가 있었고요. 기본공제에 10% 빼줍니다. 적용세율은 10%로 저율과세하고요.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이번에 3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요,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요. 대분류 내 업종 변경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분류 내 업종 변경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감소 요인이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주식가치 평가 하락을 통한 저가 증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속 시 무조건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려간다면 굉장히 큰 상속세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가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까지 한도가 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종업원만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의 친족 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또 제외하고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해 주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너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정말로 그림의 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확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상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확대했습니다.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요, 주택 가격의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대 확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요,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납입액이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기존에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까지 소폭 확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관람 시 2023년도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가 아니라 40%를 적용하고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40%가 아니라 5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0%가 아니라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좀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는 30%였는데 3천만 원 초과분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40%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반려동물 진료비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기존의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등의 동물 진료 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의 다빈도 질병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부가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핫 이슈였죠. 결혼 시 증여재산 공제액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자녀한테 결혼할 때 증여를 한다면 1인당 공제한도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일로부터 혼인신고일 2년 이전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동안 혼인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내년부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부라면 총 3억 원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합니다. 소득 요건을 상향시키고 지급액도 인상시킵니다. 기존에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7천만 원 미만인 헛벌이 맞벌이 가구로 상향 조정됐고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80만 원이었죠. 그리고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월 10만 원에서 2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요,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인데, 이제부터 내년에는요,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적 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합니다. 그래서 2034년도 6월 30일까지 또다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만 합니다. 2004년부터 시행했는데요.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 중에 있습니다. 결국 만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다 과세할까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감면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농특세를 내야만 하고요. 개별 소비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세를 내야 되고요. 증권거래세법에 의해서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자도 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부 의무자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핫 이슈죠.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 무려 20%의 엄청난 농특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특세는요, 엄청납니다. 2018년도에 3조 이상 거쳤고요. 19년도에 2조 7천, 그리고 2020년도에 5조 원, 그 다음에 가장 피크였던 2021년도에는 무려 7조 5천억 원이나 거쳤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좀 감면됐죠. 그러다 보니까 5조 6천억 정도가 거쳤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또다시 이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로스업이라고 해서요, 배당 가산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 10%를 부과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11%였죠. 왜냐하면 당연히 법인세 최저 구간이 9%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9.9%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에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월 과세를 적용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시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비는 필요경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필요경비라고 한다면은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하고 증여세만 해줬습니다. 물론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본적 지출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니까 이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8년 이상 자격 농민이 어떻습니까? 해당 농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감면이 있거든요. 1개 과세 기간 동안에 1억 원, 5개 과세 기간 동안에 2억 원까지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어떻습니까? 조세 회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의 과세 기간으로 해서 양도세 감면을 한 번에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했다. 그러면 올해 양도하고 내년에 양도해도 한 번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또는 지분을 일부 양도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를 또다시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 기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도에 적용될 개정세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정말로 영향가 없습니다.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중과 배제라든가 아니면 상속증여세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반드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